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원 앵커가 어디서 숨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나 했더니 저희 여기 옷 갈아입는 데서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그리고 있네요. 들켰다. 저기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귀찮아서 아니 지겨워서. 지겹다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지겨우세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봅시다. 네. 열심히 색칠 공부하고 있는 도원 앵커 모습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벌칙 수행하는 거. 오늘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가 하얀색인데 하얀색이랑 비워놔도 되죠? 아니요. 그럼요? 수정 테이프 이런 걸로 하셔야죠. 수정 테이프요? 네. 수정액 이런 걸로 다 하셔야 돼요. 수정 테이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자비로 구매하시면 돼요. 그 구매까지 해야 돼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졌으면 그냥, 맞아요? 드세요. 네. 힘든 오후니까 드시면서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여행은 더 열심히 하시고, 네, 그거 소스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진짜 꼭 읽을 거예요. 네, 이번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저의 여행 파트너죠. 손대는 족족 오르는 마이너스의 손. 실패를 모르는 남자 김나무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패를 모르는 남자 김나무입니다. 아니 나무씨 어디서 술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술 냄새요? 맥주 축제 가가지고 너무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숙취 해소까지 다 하고 왔거든요. 이상하네. 혹시 본인 그 와인 못 먹으러 가셔가지고 어떻게 방송 전에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와인 대신 다른 거를 좀 깠습니다. 네. 그렇군요. 슬픕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 나무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맥주 축제 가셔가지고 앞치마 리본 어디다가 마셨어요? 앞치마 리본이요. 그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저는 사실 네. 앞치마 다 하지 않고 프렌치로 다녔습니다. 왼쪽에 하면 솔로라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떤 곳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유롭게 그냥 맥주만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네. 앞치마 그냥 풀고 다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바로 추석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나무 씨 추석 때 뭐 하실 거예요? 이번에 연휴가 정말 길잖아요. 네. 또 이제 2017년까지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9박 10일짜리 굉장히 긴 코스 여행을 가져왔거든요. 추석을 겨냥해서? 그렇죠. 이미 저는 제가 수익이 날 거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뭐 건드리는 것마다 오르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요? 역시 마이너스의 그래서 이번에는 손해입니다. 좀 긴 여행을 짜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여행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씨 캐리어 싸셨죠? 저는 이번 주에 미리 캐리어를 보내놨습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행의 테마는 기차 여행입니다. 사실 여행할 땐 뭘 타고 가든 좋지만 이 기차 여행에 특별한 낭만이 있잖아요. 오늘은 기차를 타고 떠나면 더 특별해지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무 씨는 기차 타고 어디 가실 거예요? 기차 여행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장거리 여행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 정말 긴, 세계에서 제일 긴 기차 여행지를 정말요? 꼽아봤는데요. 네. 러시아를 횡단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떠나는 기차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유명하죠. 한번 그러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인천국제공항에서 러시아 첫 번째 도시인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합니다. 이르쿠츠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실 때는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바로 도착하게 되는 첫 번째 여행지는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 바이칼 호수입니다. 이 도시는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역사적인 건물과 성당, 박물관, 동상 등 국풍적인 러시아만의 볼거리가 정말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를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 바이칼 호수는 여름에 가게 되면 유람선을 타고 즐길 수가 있고 네. 겨울에 가면 이제 호수가 얼 거 아니에요. 정말 네. 추운 곳이니까 그렇죠. 그 호수의 얼음 위를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우와, 있다고 해요. 멋있겠다. 굉장히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그만큼 꽝꽝 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영상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보면은 정말 얼음이 금이 가 있는데도 깨지질 않아요. 어, 얼마나 와, 두꺼우면. 네. 그래서 그 위를 자동차를 타고 건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이칼 호수를 둘러보다 보면 나무 기둥에 리본이 잔뜩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 현지신과 소통을 하는 기둥이라고 해요. 오. 우리나라에서 왜 자물쇠 같은 거 걸듯이 아, 리본 이렇게 거는 네. 건데 네. 자물쇠만큼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가시기 네. 전에 리본 조그맣게 예쁜 거 하나 마련해 가셔가지고 걸고 소원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거기 가면은 또 이 다음 주도 이기게 해달라고 네, 그렇죠. 소원하는 거 저 아니에요? 심지어 빨간색 리본으로 가져갈 거예요. 상승을 뜻하는 빨간색 화살표 리본 가져갔어요. 아, 거기다가 진짜. 다음 여행도 내가 가겠다 써놓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여행지로 또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이칼 호수를 다 보신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시면 되는데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10,000km를 달리는 와, 굉장히 10,000km. 긴 열차입니다. 네. 네, 티켓은 러시아 철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을 이동하느냐, 어떤 좌석을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요. 이 열차 자체도 신식 열차가 있고 네. 구식 열차가 있어서 충분히 가격대를 다 아. 알아보시고 예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이 열차에도 1, 2, 3등석 이렇게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3등석은 개방식으로 된 6인 1실의 좌석이 있고요. 아, 이 개방식이 그럼 이제 방 칸으로 안 돼 있고 복도랑 네, 개방이 돼 그렇죠. 있는 건가요? 복도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냥 일반 열차인데 그게 네. 의자가 아니라 이제 아. 침대 같은 형식, 의자 네. 겸 침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리고 2등석부터는 이제 방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아, 네. 그래도 2등석이 4인석 정도 되기 때문에 아. 모르는 분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게 싫다. 그러시면은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네.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1등석에는 이제 TV나 침대 이런 것들도 오, 마련이 돼 있고요. 좋은데요? 세면도구랑 읽을 거리들도 무료로 오, 제공을 네.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은 모두 이제 열차 공용 화장실을 아, 이용을 하셔야 네.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차 여행만의 매력이죠, 뭐. 네. 샤워실도 있어요? 샤워실은 따로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그냥 뭐 물수건으로 닦으실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샤워를 하실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이게 팁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차 안에서 음식을 팔긴 하는데 좀 간식거리 수준밖에 안 된다고 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즉석 밥이나 아니면 컵라면 같은 것들 가져가시면은 열차 안에서 뜨거운 물로 조리를 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류들은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안내 방송이 따로 없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차 시간표가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내려야 할 곳, 내려야 할 시간을 본인이 직접 알아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다가 네.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알람 맞춰 놓으셔야 되고 오. 이게 모스크바 시간을 네.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 러시아가 굉장히 기니까 시차도 네. 정말 다양한데 네. 그 모스크바 기준 시각을 정해서 그걸로 이제 시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여행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차 여행이 총 87시간이 걸리는 일정이에요. 네. 제가 잡은 게. 가격은 3등석 6인실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조금 더 여행 경비를 드릴 수 있다면 2등석이나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네. 가로로 워낙 길다 보니까 네. 이 열차를 타고 러시아 끝에서 끝까지 가면 7번의 시차를 느낄 수가 있다. 7번의 시차요? 네, 그렇죠. 자고 일어났는데 우와. 또 어. 밤이고 뭐 이런 느낌을 우와, 느낄 진짜 수가 있다고 신기하다.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렇게 횡단 열차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면요. 모스크바 역에 내리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바로 도착하자마자 마치 테마파크에 와 있는 듯한 그런 환상을 느낄 수가 있는 붉은 광장인데요. 네. 러시아 현대사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에 간다면 꼭 들려보셔야 할 여행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명기념일에 붉은 깃발을 손에 든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면서 광장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는 데서 아. 이름을 땄다고 해요. 건물이 빨간색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빨간 건물들도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붉은 광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빨간 깃발을 많이 들었다라는 아.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이 광장을 둘러싸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네. 먼저 동쪽에는 성 바실리 대성당, 그리고 남쪽에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는 오. 레닌 묘가 있고요. 서쪽에는 1881년 설립된 국립역사박물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국립역사박물관이 벽돌이 빨간 벽돌로 아, 지어져 있는데 그래요? 정말 이게 예쁘고요. 어. 그리고 북쪽에는 종합백화점인 군백화점과 그리고 푸틴이 실제 진무를 보는 곳인 크렘린궁 아. 등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밤이 되면 화려한 전등들이 또 점등이 되는데요. 초저녁부터 밤까지 붉은 광장에서 시간을 길게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많아 보이지만 이게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하루 좀 빡빡하게 움직이신다면 네. 이 모든 관광지를 하루 만에 다 둘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붉은 광장을 다 둘러보셨다면 모스크바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름이 어렵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산 정도 되는 그런 아, 도시라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의 옛 수도이기도 하고 예술과 종교 그리고 유적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는 여름 궁전이라고 불리는 페레르고프 궁전이 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네. 왜 여름 궁전이냐면 러시아 황제랑 귀족들이 여름 휴양을 즐겼던 궁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 궁전이라고 불렸고 궁전 안에 있는 호수 그리고 분수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분수 궁전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진짜 화려해요, 엄청. 네, 그렇죠. 그 금색으로 막 도장이 네, 이거 돼 진짜 있고. 금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 그런가요? 당연히 금은 아니고요. 네. 이 220여 개의 궁전 건물과 140여 개의 화려한 분수가 이렇게 우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요. 정말 많네요. 그리고 7개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정말 큰 궁전이라고 네. 합니다. 1000헥타르가 넘는다고. 1000헥타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건축할 당시에 러시아와 유럽 최고의 예술가, 건축가들이 총동원돼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정에 맞게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은 황제가 자기의 휴양을 위해서 만든 궁전인 건가요? 네, 그렇죠. 예전에 황제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규모나 이런. 네, 와, 실제로 보면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몇 박 며칠이라고 하셨죠? 네,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딱 맞춰가지고 네. 9박 10일 정도로 예산을 9박 10일이요? 여행 일정을 짜봤습니다. 9박 10일이면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예산 어떻게 짜셨는지 네. 설명해 주세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은요, 제가 2번을 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천에서 이르쿠츠크로 이동하는 30만 원짜리 항공권, 그리고 네. 모스크바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50만 원짜리 항공권에서 총 80만 원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숙박비는 이르쿠츠크에서 1박에 5만 원, 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박에 6만 원 정도 들고요. 네. 모스크바에서 2박에 14만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25만 원이 드는데 중간에 제가 횡단 열차를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횡단 열차는 며칠 타실 거예요? 그거는 4박을 할 겁니다. 항상. 네. 3박이 넘게 걸리는 일정이더라고요. 네. 3일하고도 16시간이 넘게 걸려서 4박으로 잡았고 1등석으로 저는 35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1등석 타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번에 이기면 5번 연속 이기는 거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물가가 많이 절약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횡단 열차에 35만 원을 드렸고요. 식비로는 20만 원, 기타에 10만 원 해서 총 170만 원이 드는 여행 일정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나무 씨가 9박 10일간 17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나무 씨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번에 모의 투자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제가 모의 투자를 했던 종목은요. 롯데 쇼핑 종목인데요. 네, 롯데 쇼핑이요.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진행하는 이런 모의 투자 배틀은 모의 투자를 통한 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크게 2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중국 내 롯데마트 처분을 결정을 했고요. 매각 주관사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철수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롯데마트와 롯데 슈퍼마켓 등 총 112개 점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87곳의 점포의 영업이 이미 중단이 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많이 있습니다. 중단됐네요. 네, 그렇죠. 이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은 이런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해서 매년 네.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네. 롯데쇼핑의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에 롯데쇼핑의 매출액은 8%가량 줄어들 네. 거라고 해요. 네. 근데 모순적이게도 네. 이번 사업 철수로 연간 1,000억 원이 들어가던 적자가 해소가 된다면 네. 영업이익은 14%가 넘게 정말요?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그냥 빨리 정리하고 오자는 그렇죠. 그런 선택과 취지네요. 집중을 하자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요. 이 중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시장으로 살짝 눈을 돌려보면 두 번째 포인트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네. 현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마켓은 2016년 매출이 1조 4천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에서 기록했던 매출을 앞지른 상황이고요. 정말요? 네, 2017년에도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6천만 명이고요. 베트남 인구 역시 약 1억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이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배후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중국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도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인구가 좀 적지 네.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진출을 해봤을 때 이제 중국에서 입었던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네. 상쇄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데쇼핑 주가 얼마에 또 언제 몇 줄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역시 지난 월요일
저희 녹화가 끝났던 9월 18일입니다. 제가 한 주당 23만 2,700원에 7주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총 162만 8,900원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잡았던 예산이 총 170만 원이니까 저는 한 8만 원가량을 주식을 통해서 벌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산의 5%를 더 벌 수 있을지 이 비율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8만 원을 더 벌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원 씨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기차 여행을 떠나시나요? 네, 이곳의 기차가 시베리아와 함께 기차의 양대 산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고향이죠. 네. 스위스입니다. 아, 스위스에서는 기차를 타고 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 열차와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2개의 열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다 타시는 거예요? 네, 다 타려고요. 네네. 먼저 골든패스 라인입니다. 이 골든패스 라인은 루체른에서 출발해서 인터라켄을 거쳐 몽트레에 도착하는 5시간 코스의 기차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에 갔을 때 탔던 게 바로 이 기차인데요. 저는 몽트레에서 환승역인 찌바이진맨을 거쳐서 인터라켄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타셨었어요? 네. 그때 스위스의 이제 작은 마을들과 눈부신 튠 호수를 지나가고요. 네. 또 드넓은 초원과 또 너무 예쁜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네. 정말 동화 같은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저는 이 풍경들에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옆 좌석에는 그 주민들이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광열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내일 봐 이러면서 네. 인사하고 내리고 저는 그 아. 광경도 정말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관광 열차이자 또 그냥 교통수단이 네, 되는 그런 그렇게 거네요. 된것 신기한 같아요. 경험이겠네요, 그것도. 네. 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특급이라고 불리는 빙하 특급 열차입니다. 이 기차는 체르마트에서 시작해서 생모리츠까지 8시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골든패스 라인이 호수와 초원들을 지나갔다면 이 빙하 특급은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지나갑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점이 여기에서는 멋진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겠죠? 네. 이 빙하 특급에서 와인을 마실 때 신기한 점이 잔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요. 쏟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열차가 일반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니라서 와인이 흐르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 균형을 맞춰놓은 거군요, 네. 경사랑. 네,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나무 씨 혹시 그 영화 설국열차 보셨어요? 네, 봤죠. 그 설국열차에서 기차가 돌산 터널을 빠져나와서 네. 엄청 높은 돌다리를 거쳐서 네, 네, 지나가잖아요. 딱 그 영화에 나오는 듯한 이 다리가 이 빙하특급 코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제로 그곳을 배경이 된 건가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돌다리가 굉장히 높죠. 네네네. 65m 높이라고 해요. 그러네요. 저는. 영화 속 장면 같네요, 진짜. 네, 그렇죠. 여기 지나가면 저는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네, 좀 오래돼 보이는데? 안전한 걸까요? 안전하겠죠? 네. 네, 정말 아름다운 풍경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 왔으면 당연히 만년설을 밟아봐야겠죠. 스위스 여행의 필수 코스인 융프라우입니다.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진 알프스의 융프라우입니다. 인터라켄에서 출발해서 산악 열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열차가 운행되는 융프라우 전망대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무려 3,454m라고 합니다. 정말 높이 있네요. 네. 어. 이 전망대에서 우리나라 컵라면 먹는 거 유명한 거 아세요? 네네네. 네, 컵라면 꼭 먹어야 하고요. 또 전망대와 얼음 궁전 그리고 레스토랑 등이 있어서 다양하게 아름다운 설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고도가 높아서 고산병 증세가 나타날 수 네. 있대요. 그래서 너무 신난다고 뛰어다니거나 네.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융프라우 자체보다도 올라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마을들을 꼭 들려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폭포 마을인 라우터 브루넨과 산악 마을인 그린델발트 그리고 청정 마을 뮤렌과 뱅엔 등 산 중턱에 다양한 마을들이 있는데요. 그 마을 뒤로 산 보이는데 하얀 눈이 쌓여 있고 또 비스듬한 푸른 초원에는 아기자기하게 꽃들로 장식된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집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평화로워서요. 그냥 네. 걸어다니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네.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우리나라 그런 펜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네. 예쁘게 되어 있네요. 그쵸. 목장 같기도 하고. 여기 특히 네. 이 집마다 다 꽃들이 되게 예쁘게 장식이 돼 네. 있어요. 그래서 꽃 필 때 가면 너무 예쁠 네.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높은데도 여기에 막 꽃이 피고 이렇게 푸르른 거 보니까 하늘과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하루 숙박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산에 호텔도 많고 하다고 해요. 실제로 네. 숙박 그게 있군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여행 코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위스의 조용한 휴양마을 몽트레입니다. 루소와 바이런, 해밍웨이, 그리고 찰리 채플린, 프레디 머큐리까지 살아간 아티스트들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린다고도 합니다.
먼저 몽트레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시옹성입니다. 9세기에 처음 세워진 성인데요. 푸른 호수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성 위로 새하얀 만년설이 감싸고 있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스위스에는 정말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은데요. 몽트레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레만 호수가 있습니다. 네. 백조들이 유유히 떠다니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정말 아름답고요. 그 밖에도 17세기 가옥들이 아름답게 자리 잡은 구시가지와 네. 푸르른 포도밭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백조호수처럼 여기도 네. 성이 이렇게 하나 있고, 뒤에 맞아요. 산이 있고, 백조들이 호수. 노는 호수도 있고, 네. 굉장히 예쁘네요. 이 산, 호수, 네. 성 이게 찰떡궁합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 역시 표절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아, 같아요. 왜요? 제가 저번 주에 먼저 고스란히 소개해드렸던 코스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찾아봅니다, 이제. 뭘 찾아보시나요? 이제 마을 소개하면은, 네. 마을 소개하면 표절이라고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서로 어느 정도 봐주면서 하죠. 네, 양보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여행을 또 이렇게 스위스 기차 여행을 짜오셨는데요. 이번에 여행 떠나기 위해서는 예산 얼마 정도 드나요? 비쌀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예산은요, 제가 152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먼저 항공권은요, 외국 항공을 이용해서 한 번 경유를 해가지고 80만 원이 들고요. 숙박은 호스텔에서 2박을 하고 한 박 정도는 네. 좋은 호텔에서 자려고요. 네. 그래서 30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 패스 3일권이 27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네. 식비가 10만 원, 그리고 기념품이 5만 원 정도 해서 총 네. 3박 4일간 152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3박 4일이면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편이네요. 저는 9박 10일에 170만 원이었는데 150만 네, 원이니까. 그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 점이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152만 원을 이번 주에 버셔야 하는지 종목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네. 산 종목이 인터플렉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점,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터플렉스의 경연성 회로 기판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에 경연성 회로 기판은 휘어지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플렉서블 OLED와 차세대 기판인 SLP 기술을 적용해서 좁은 회로 기판에 여러 칩을 장착하기 위해 적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9과 애플 아이폰 8이 이 SLP 기판을 채택했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또 증강 형실 등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대가 되고 또 칩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또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이 이 경연성 회로 기판의 수요를 늘린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영업이익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최근 NH투자증권은 앞으로 이 인터플렉스의 국내와 중화권 업체의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공급은 기술과 투자 진입 장벽으로 제한적이라서 인터플렉스의 중장기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터치스크린용 경연성 회로기판 납품이 증가하고 디스플레이용 회로기판의 출하가 본격화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68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해요. 네. 또 2018년에도 애플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물량 확대와 회로기판의 단수 증가로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12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 역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2018년 내년에도 약 120%가량이나 급성장할 걸로 예약이. 아주 밝은 미래가 펼쳐질 날이 있다고 하는데. 네,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역시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지. 저 너무 떨려가지고 벌써부터 말이 더듬어요. 네, 그렇죠. 더 중요한 포인트죠. 투자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오늘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앞으로 유망한 이 종목을 얼마에 언제 사셨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지난주 월요일 9월 18일에 한 주당 가격이 55,800원이었어요. 네. 이때 26주, 26주를 샀습니다. 많이 사셨네요. 네. 네. 그래서 145만 원이 들었고 네.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52만 원이니까 저는 7만 원 더 벌어야 합니다. 네, 저랑 비슷하게 역시 5%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걸로 7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투자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이 시각 두 종목의 조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희는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늘 2017년 9월 26일 현재 오후 12시 20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나무 씨가 샀던 롯데쇼핑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네. 하락세를 보였었죠? 네, 그렇죠. 제가 사자마자 제가 이제 며칠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신나셨죠? 정말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계속 파란불을 켜주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리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네. 다시 흑자 전환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지금 12시 20분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와, 오늘 무려 7%가 와. 넘는 상승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15,000원 말이 급등하고 됩니까? 있어요. 이게 말이 이건 됩니까? 진짜 아니 지난주에 엄청 급락하는 걸 제가 네. 지난주에 똑똑히 봤단 그렇죠. 말이죠. 15,000원 올라가지고 지금 23만 6,500원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나무 씨가 이거 얼마에 사셨죠? 자, 이거를 제가 얼마에 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5%로 예상을 일단 얼마를 잡았으니까. 벌었는지 네. 네, 지금 일단 제가 한 주에? 23만 2,700원일 때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지금 얼마 오른 거죠? 대박이다. 지금 6,500원과 6,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6,000원으로 하면은 네, 3,000 3,000 얼마 정도 오른 거네요. 3,000원대 정도. 네, 그러면 네, 몇 이거는 주를 몇 주를 사셨죠? 7주요. 3,000에 22만 1,000원 정도 번 거네요. 와. 뭐 물론 제가 벌어야 하는 7만 원, 8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어쨌거나 네. 지금 2만 원 넘게 그러면은 벌고 8만 있는 원 상황입니다. 버셔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입이 너무 귀에 걸리신 모습이 포착됐어요. 제가 뭐 지금 김치국 마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아, 진짜 도어 앵커 거를 제발요, 확인 안 해봤으니까. 제발. 자, 지금 제가 주식 투자했었던 모의 투자했던 롯데 쇼핑 종목 현재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러면 우리 저 너무 도어 떨린다. 앵커가 저 얼마 떨리는지 아세요? 했던 와, 이거 너무 떨린다. 인터플렉스 진짜. 종목의 주가를 바로 또 제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빨간불이긴 한데 지금 0.37%가량을 지나고 있네요. 12시 22분 구간입니다. 54,300원이 현재가인데요. 네, 제가- 55,800원에 사셨어요. 아, 뭐야.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희 담당 아. PD님께서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5연패를 하면 제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버린다고 하셨거든요. 프로그램 제목을 주식해서 나무 여행 가자 이거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와. 자, 정말 실화가 됐습니다. 오늘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이게 저도 5번 연속으로 이렇게 손대는 족족 오를 줄 몰랐거든요. 제가 이기면은 할 말들만 생각해오고 네. 지면 할 말 생각을 안 해와가지고 지금 네. 머릿속에 하얗게 됐는데 제가 정말 이기면 정말 알파고에게 1승을 거둔 이세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직 알파고를 이기기에는 인간의 능력은 부족한가 봐요. 그렇죠? 조금 더 빅데이터 분석하셔가지고 자료 충분히 찾아오신 다음에 저한테 도전장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이제 깃발 꽂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통 하나 더 사드려야겠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운이 또 찾아올 수 있겠죠. 저 오늘 뭐 진짜 재물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운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추석 때 정말 심기일전해서 승리 기운을 좀 많이 이렇게 충전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캐리어 미리 보내놓길 잘했네요. 오늘 또 9박 10일이라 그러네요? 굉장히 무거운 캐리어였는데 미리 보내놓길 잘했어요. 네. 자, 9박 10일간의 여행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4연패까지 하고서는 진짜 이제 담담하다. 네. 이제 실패에 무뎌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5연패를 하니까 이렇게 충격이 클 줄이야. 몰랐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면 지금 손대는 족족 떨어지고 있는 우리 도원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의 손. 구원해 주셔야 될 네, 구원의 손길 용자가 부탁드립니다. 필요합니다. 구원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고요. 저희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종목 추천 팍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프닝 네. 영상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이제 지겹지 않으신가요? 네. 전 너무 그렇습니다. 좋던데. 너무 좋던데요? 저도 촬영하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배틀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5번째 대결. 오늘도 김나무 앵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연승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네. 다음 여행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여행 여행 가요. 가요.